명태균 씨는 김건희 씨가 2022년 재보궐선거뿐만 아니라 2024년 총선에도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선 전 국회의원 지역구인 경남 창원 의창에 김 전 의원 대신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하기 위해 김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한테 공기업이나 이번에 참고 장관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의견 타진을 한 거죠. 그런데 김상민 전 검사가 실제로 김건희 씨와 직접 통화까지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23년 9월 3일과 5일, 김건희 씨와 김 전 검사가 두 차례 통화한 기록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확보한 겁니다. 두 차례 통화 뒤 9월 말, 김 전 검사는 현직 부장검사 신분인데도 경남 창원 지역민들에게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추석 명절 문자를 돌렸고 12월 말엔 총선 출마를 강행하며 출판 기념회도 열었습니다. 아직까지 검사라는 신분이 유지되다 보니까 김상민 검사라고 해야 될 수도 있고 김상민 작가라고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김 전 검사는 정치적 중립 훼손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는데 공천에서 컷오프된 이후에도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되며 다시 공직을 맡았습니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씨에게 공천을 약속받았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김건희 씨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공수처가 확보한 내역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2023년 7월부터 9월 사이 김건희 씨의 개인 휴대폰 통화 기록입니다. 여기엔 주진우, 이원모, 이시원 등 검사 출신 대통령실 비서관들과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지난 2022년 국민의힘 보궐선거 김영선 전 의원의 단수공천 발표 하루 전날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와의 통화에서 당선인이 그냥 밀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이에 대해 김 씨는 특검 조사에서 당선인이 누구랑 전화했는지 못 봤고 김 씨 자신도 당시 공관위원장인 윤상현 의원과 통화한 적 없다며 공천 개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는 2022년 4월쯤 보궐선거 공천을 앞두고 김건희 씨와 윤 의원이 두 차례 통화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본인이 김 씨에게 전화해 공천에 개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겠죠.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실제 김 씨가 윤 의원에게 전화한 뒤 명 씨에게도 연락해 윤상현에게 2번 얘기했다고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윤 의원도 형수 전화가 2번 왔다며 김건희 씨와 통화 사실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형수가 전화가 왔다. 예, 2번이나 왔다. 대선 기여도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준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윤상현 의원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김영선 전 의원이 대선 때 많이 도와줬다며 김영선 좀 해주라고 말했습니다. 명 씨는 김 여사의 공천 관여는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대선 경선 캠프 때부터 이어져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선 관련된 것도 여사가 다 이제 관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적인 부분들이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우리 5대5로 하기로 했어요. 인사권 공천과.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김 씨가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고가의 미술품을 받는 것도 목격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서울법대 동창분이 김건희 여사를 재수 씨라고 부르면서 그 미술품을 전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그러고 받는 거지 뭘 신경 써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명 씨는 그림을 선물한 인물의 명함이 있다며 특검에 진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명 씨는 이른바 황금폰에 국민의힘 살생부 등 자료가 다 있다고 했습니다. 번호 순서대로 그 사람 이름들이 기재되어 있는 제목은 없고요. 예. 윤상현 의원 측은 김 여사와 가끔 통화했지만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확보한 김건희 씨의 통신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7월 31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김건희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씨가 연락한 번호는 김 씨가 지난해 11월 교체하기 전까지 쓰던 개인 휴대전화였습니다. 이 회장은 8월 16일 오후에도 김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연이어 문자를 받은 김 씨는 이틀이 지난 8월 18일 이 회장에게 답장을 보낸 걸로 확인됩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구매해 주고받은 1년 뒤에도 이 회장과 김 씨가 연락한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연락한 시기는 이 회장의 첫째 사위인 박성근 당시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22대 총선 출마 의지를 굳혔다는 보도까지 나온 뒤입니다. 출마 예상자라고 이렇게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 좀 불편합니다. 총리님 모시는 입장에서. 그런데 제가 출마 안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같은 해 12월 박 전 실장은 비서실장직을 그만두고 부산 중영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시 부산 중영도는 육선 김무성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가 공천 신청을 철회했고 박 전 실장은 다른 예비 후보들을 제치고 윤석열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인 조승환 의원과 맞붙었다가 경선에서 패했습니다. 앞서 이봉관 회장은 특검에 보낸 자수서에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등을 김건희 씨에게 건넸다면서 사위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기회가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고 인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2023년에 주고받은 문자도 이 회장 사위 공천 관련 연락이었냐는 MBC 질의에 접견 전이라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다고 전했고 서희건설 측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내일 오전 김건희 씨와 김 씨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를 동시에 불러 조사합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